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장 데이터 취득과 정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에서는 외부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법, 그리고 외부 파일로 텍스트 파일이나 CSV 파일로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출력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정제를 위한 다양한 조건문, 그리고 함수 만들기, 그리고 실제 정제에 관한 예제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은 좀 이번 장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만 쭉 한번 훑고요. 좀 최대한 빨리 훑고 실제로는 RStudi오에서 프로그램을 짜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정제는 이런 목재를 만약 가공하는 것으로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 나무를 잘라서 가져오는 작업을 데이터 취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취득 또는 수집이라고 할 수 있고 약간 쓸 수 있는 재질로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데이터 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각재나 판재로 가공하는 작업을 데이터 가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취득하고 외부 파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취득하고 어떻게 그것을 가공하기 쉽게 정제를 하느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대부분 파일 형태로 존재합니다. 웹상에서 파일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하거나 실제로 실험을 해서 얻은 데이터도 데이터 수집 혹은 취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외부에 있는 파일을 받아서 우리가 R에 불러들이는 작업, 이런 것도 데이터 취득이라고 좀 통틀어서 좀 넓은 의미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R에서 제공하는 파일 읽기와 쓰기 함수는 다음과 같은 게 있고요. 이번 장에서는 read table, read CSV, 그리고 write table, write CSV,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겠습니다. 나머지들은 패키지를 설치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읽기는 어떻게 하겠죠?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read table을 하면 이 텍스트 파일을 읽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읽어 드릴 수가 있는데, 텍스트 파일의 경로를 슬래시로 표시를 합니다. 역슬래시로 표현하는 언어들도 있는데요. 여기는 슬래시로 표현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여기 헤더 옵션을 true로 두느냐 false로 두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헤더가 false로 되어 있으면 여기 첫 번째 줄을 헤더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false를 두면 헤더로 안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얘가 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데이터로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게 다 문장으로 읽히겠죠. 두 번째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리안이라는 것이 문장이니까 밑에 있는 100도 숫자가 아니라 다 문장으로 인식이 되고요. 또 문장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수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팩터, 범주형으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결국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을 구한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헤더가 true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줄을 헤더로 인식하고 나머지 형태는 숫자인지 문장인지 판단해서 읽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숫자로 인식이 되고, 이런 것들은 문장으로 인식이 됩니다. 문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범주형으로 이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read.table을 써서 위에 헤더가 있는 경우에는 이 true 옵션을 헤더 옵션을 true로 꼭 두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 위에 이게 없이, 위에 머릿말이 없이 바로 값이 시작됐다 그러면 헤더는 false로 둬도 상관없죠. 자, 읽은 파일을 확인할 때는 str 스트럭처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read table 함수를 아까 써봤고요. read table 함수 중에 또 read CSV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함수인데, CSV라는 것은 엑셀에서 가끔 보셨을 겁니다.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값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은 기본적으로 이게 빈칸을 기준으로 되어 있었어요. 세퍼레이션이 빈칸으로 되어 있었고요. 얘는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네임 콤마, 코리안 콤마, 이렇게 콤마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엑셀에 읽으시면 이렇게 또 읽을 수가 있는 거죠.
read.table이랑 똑같이 read.csv 하고 경로를 잘 설정해줘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잘 읽어집니다. 파일 쓰기는 write.table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우리가 만든 데이터명, 파일은 해서 아웃풋 출력할 주소와 파일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써보면 이런 문장의 큰 따옴표들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큰 따옴표를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quotes를 F, false로 두면 되겠습니다. write.table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일반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write.csv는 아까 전처럼 CSV 파일로 저장하고 싶을 때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문장에서 큰 따옴표가 출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quote는 F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조건문 형식은 대괄호 안에 행열 조건 명시, 요거는 저번 시간까지 다뤘었죠. if문을 이용을 하는 방법. 좀 오래된 뭐 C 언어나 이런 데서부터 활용됐던 if문, if, else문 활용하는 거, if, else문을 이용해서 조건식이 참이면 바로 어떤 값을, 거짓이면 이 값을 반환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벡터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벡터가 만약에 15, 20, 30, NA 45 이런 식으로 벡터 요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테스트 중에 40 미만인 거 찾아라. 3의 배수가 아닌 거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 is NA 테스트라고 하면 NA가 맞니? 이거죠. NA인 게 참인 거를 골라라 하면 NA가 나타날 거고요. 그게 아닌 거를 골라라고 하면 NA가 삭제된 요소들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2의 배수이면서 NA는 아닌 거 찾아라 하면 이렇게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명시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이나 배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행, 열 조건을 다 적어줘야 된다고 했죠. 행 조건만 쓸 때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수 중에 젠더가 F인 경우만 찾아서 그 행을 쭉 찾아 써라 라는 거고요. 이것은 age가 나이가 30 미만이면서 젠더는 M인 이런 사람을 찾아서 써라 이렇게 출력해라 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과 벡터의 차이는 아시겠죠? 콤마, 조건문 안에 콤마가 있냐 없냐 이런 거죠. 자, if문은 아주 오래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C 언어나 아니면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if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요 조건이면 이런 겁니다. x가 5입니다. 만약에 x가 2로 나누어 떨어지면 짝수를 출력해라. 그게 아니면, else는 그게 아니면이죠.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2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홀수라고 해라. 이렇게 두 가지 분기문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 가지 분기를 하려면 만약에 x가 0보다 크면 이것은 양수다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데 만약에 이거면 else if는 위의 조건이 아니지만 요 조건이면입니다.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지 않고 x가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음수다라고 하라라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 그러니까 위 두 조건이 모두 아닌 거죠. 0보다 크지도 않고 0보다 작지도 않고 0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0입니다를 출력해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f문, else if문, else문 이게 대응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표현 방법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고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f, else문 같은 경우에는 if, else 다음에 조건을 씁니다. 첫 번째 조건을 쓰고 요 조건이 맞으면 요렇게 출력해라. 요 조건이 틀리면 요렇게 출력해라 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x라는 거 있죠. 여기 x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가 있는데 이 x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수 중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 1, 2, 3, 4, 5는 x값을 그대로 출력해라. 그게 아니면 NA로 표현해라. 그러니까 음수는 다 NA로 표현되겠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3, 2, 1, 마이너스 1까지는 NA로 표현되고
0부터는 그냥 숫자 그대로 표현이 되고 그것을 스퀘어 루트, 루트를 씌운 거죠.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값이 입력되었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not applicable 혹은 not available NA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students CSV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불러드렸는데요. 불러드렸을 때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00 이런 값 혹은 100 초과된 값 요런 값들은 우리가 걸러내자. 어떻게 걸러내자? NA로 처리하자.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번 열에 대해서 3번 열에 대해서 4번 열에 대해서 if문을 이용을 해서 if else 문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 열 요소 중에 양수이고 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 사이이죠. 그러면 그대로 돌아 그게 아니면 NA다. 이런 식으로 해서 2번 열에서 0부터 100까지가 맞으면 그 값을 그대로 그게 아니면 NA로 처리해라는 걸 2번 열, 3번 열, 4번 열에 동시에 다 적용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NA 두 개를 골라냈습니다. 이것은 120, 100보다 초과됐으니까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NA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반복문입니다. 저렇게 그 조건문을 이용해서 살짝 정제하는 예제를 살짝 맛보기로 봤고 그 다음은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형태는 repeat 문이 있고요. while, repeat은 반복해라.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요 조건이 참인 동안에 for는 보통 이제 뭐부터 뭐까지 반복해 라고 할 때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리핏문은 그냥 무조건 반복하는 거예요. i는 1이라고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리핏문을 그냥 써요. 반복해라 무조건. 근데 그냥 반복하면 무한 루프에 빠지기 쉽죠. 계속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적어요. 만약에 i가 10을 넘게 되면 그때 브레이크. 이 리핏문을 멈춰라. 탈출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i를 출력하고 1씩 증가시켜라 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나중에 잘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건 이런 문장이에요. i가 1부터 10 초과가 안 될 때까지니까 10까지 1씩 증가시켜 가면서 출력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 출력됩니다. 1부터 i는 1이었죠. 1인데 들어갑니다. 일단 1이 10보다 큽니까? 아니죠. 그러면 else문에 빠지죠. 그럼 i를 출력합니다. 그럼 1이죠. 1. 그러니까 i 더하기 1 해서 또 i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럼 i가 2가 됐죠. 2를 다시 리핏문 안에 넣고 돌립니다. 그럼 2가 10보다 큽니까? 아니죠. 여기서 2를 출력하고 3이 됩니다. 3이 10보다 큽니까? 아니죠. else문에 빠지고 3을 출력하고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손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어떻게 i 값이 1, 2, 3, 4, 5, 6, 7, 8, 9, 10까지 변하고 11이 되면 브레이크가 되는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리핏문 이용해서 반복하는 거 똑같은 문제인데 while문 이용해서 while문도 마찬가지로 1부터 10 미만 10보다 작은 동안에 1씩 증가시켜 가면서 반복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까지가 나오려면 10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잘못됐네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여기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오타가 있습니다. 자, 9구단을 만드는 겁니다. 9구단 2단 만드는 거니까 1부터 9까지니까 10보다 작을 때까지 요건 맞네요. 1부터 9까지 1씩 증가시켜 가면서 요 문장을 수행해라 라는 겁니다. 이 페이스트 함수는 이제 붙여서 출력해 주는 겁니다. 2 곱하기 i는 계속 바뀌죠. 1, 2, 3, 4, 5, 6, 7, 8, 9까지 바뀌고 이 i가 2랑 곱해져서 2, 4, 6, 8 해서 쭉 해서 18까지 바뀌면 되는 겁니다. 자, 반복문을 좀 빨리 봤었는데요. 반복문을 잘 보면 이게 중요해요. 뭐부터 뭐까지 그냥 초기값부터
끝값까지, 종료값까지 몇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런 게 중요하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초기값, 종료값, 그리고 스텝. 이게 중요한데 좀 일반화된 표현을 하자면 초기 조건, 조건 검토, 업데이트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조건은 1부터 라는 거죠. 1. 그리고 조건 검토.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조건 검토 1씩 증가시켜 가면서 업데이트. 요 세 가지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반복을 한다고 했을 때 늘 몇 번 반복할 건지 이런 게 중요하고요. 아니면 뭐 이런 조건이 맞는 동안에 아니면 아닌 동안에 반복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횟수를 제어할 수도 있고 조건을 통해서 반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리핏문, while문 배웠고요. for문은 이렇게 1부터 10까지 i를 증가시켜 가면서 바꾸는 아주 간단하게 특정 수부터 특정 수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부터 9단까지 만드는 것도 이렇게 포문 2개 써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포문 안에 포문이 올 수도 있고, 뭐 포문 안에 if문 안에 또 다시 포문 오고 또 if문 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문 안에 조건 찾고 조건 안에 또 반복이 있고 이런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중첩 구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부터 100까지 수 중에 3의 배수는 몇 개일까? 그러면 1부터 100을 포문으로 돌려놓고 그 안에 if문이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조건을 검토하는 그런 예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i가 2일 때 j가 1부터 9까지 바뀌고 그 다음에 i가 3이 되고 j가 다시 1부터 9까지 바뀌고 i가 4가 되고 j가 1부터 9까지 바뀌고 이런 형태로 해서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포문 안에 또 포문이 있는 구조 이 중첩문 같은 경우에는 손 시뮬레이션을 좀 잘 해보세요. 이 포문에 j가 먼저 나오거나 i가 먼저 나오게 되거나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과 반복문을 잘 사용하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1부터 100까지 수 중에 짝수만 출력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부터 10까지 수 중에 어떤 걸 찾으려고 하는데 i를 j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그때 체크라는 변수를 1씩 증가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라는 게 2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j를 1부터 i까지 1부터 i 자신까지를 했으니까 자 우리가 소수에서 보면 소수 구할 때 보면 소수가 2, 3, 5, 7, 뭐 11, 뭐 이런 거 아시죠? 근데 1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1은 제외하고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 떨어지는 수가 소수죠. 그러니까 나눠 보면 1부터 자기 자신까지 이렇게 쭉 나눠 보면 두 번 나눠 떨어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3이 소수예요. 1로 나눠 떨어지면 체크를 1 증가시키는 거죠. 자, 1로 나눠 떨어집니까? 3이? 예, 나눠 떨어지죠. 2로 나눠 떨어집니까?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3으로 나눠 떨어집니까? 예, 나눠 떨어져요. 결국은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 떨어졌죠. 예, 나눠 떨어진 횟수가 두 번이었기 때문에 그때 i를 출력해라.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냐? 2, 3, 5, 7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정제도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아까 전에 스튜던츠 그 파일을 이용을 하는데 아까 전에는 포문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if 써가지고 2, 3, 4, 열 이렇게 했었는데 2, 3, 4열을 i라는 변수로 만들어 놓고 이 i라는 것만 여기 놔두고 예, 포문에서 바꿔버리면 되죠. 2면 2 다 들어가고 3이면 3 다 들어가고 4면 4 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0보다 작거나 100보다 큰 값을 NA로 처리를 바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복문을 알아두면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자, 함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것을 묶어두는 거예요. 이 함수만 불렀으면 바로 그때그때 그 안에 함수 안에서 동작할 소스를 코딩을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사인 함수를 만들어서 쓴다거나 코사인 함수를 만들어서 그냥 각도값만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라이브러리 함수와의 차별을 위해서 이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 뭐 아까 전에 뭐 프린트 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sum 함수, min 함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고요. 사용자 정의라는 것은 user defined function이라고 해서 내가 정의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 쓰고 싶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어떤 계승을 구하는 함수, 팩토리얼을 구하는 함수를 내가 만들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결론만 얘기하면 팩트라는 함수를 내가 만들어요. 그리고 팩트 5 하면 5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팩트 4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 팩토리얼이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팩토리얼 계산하는 걸 내가 팩트라는 함수로 만들어 놓고 입력을 주면 출력이 나오게 하면 되는 거죠. 함수라는 게 뭡니까? y는 fx 뭐 이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y는 x에 관한 함수. 늘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함수가 뭐니? 하고 물어보죠. 함수가 뭡니까? 가장 쉽게 이해를 하자면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정의한 게 함수예요. y는 2x입니다. x 값이 바뀌면 y 값이 바뀌죠. 이때 x를 입력이라고 하고 y를 출력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y는 2x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뭡니까? x가 관심 있을까요? y가 관심 있을까요? y가 관심 있는 거예요. x 값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바뀔 거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동차의 어떤 노면 상태가 입력입니다. 노면 상태가 이럴 때 자동차가 얼마나 출렁거리는지, 출렁거리는 정도가 이제 y,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노면일 때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알면 자동차의 뭐 진동을 제어한다든지 이럴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함수라는 것은 입력과 출력 간의 정의를 해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입력이 하나인 거죠. 이렇게 씁니다. 팩트는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을 쓰면 됩니다. 이것은 펑션 함수로 만듭니다. 여기에 입력 변수가 들어갑니다. 입력은 x 하나다. 이 안에, 이 중괄호 안에 이제 내용을 쓰면 됩니다. fa라는 변수에 1을 저장해 놨다가 이 x가 1보다 크면 그때는 fa는 fa 곱하기 x. 그러니까 fa가 1이죠. 1에다가 계속 누적해서 x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x는 하나씩 빼라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5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5가 들어오죠. x에 5가 들어오죠. fa는 1입니다. 5, x는 5니까 5가 1보다 큽니까? 맞아요. 그러면 fa는 얼마 됩니까? 현재 1이니까 1 곱하기 5 해서 5가 되죠. x는 하나 뺍니다. 그러면 4가 됩니다. 4를 여기 다시 넣죠. return fa니까 return fa는 while 돌립니다. 자, 이제 4가 됐죠. 4가 1보다 큽니까? 4가 1보다 큽니까?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아까 fa가 5였으니까 5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럼 3이 됐죠. 3은 1보다 큽니까? 크죠. 또 3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됐죠. 그럼 2가 됩니다. 2는 1보다 큽니까? 맞죠? 그럼 5, 4, 3, 2가 곱해졌어요. 그러니까 1이 됐습니다. 1이 1보다 큽니까? 아니죠. 그럼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return fa를 합니다. 이거는 출력값이 되겠습니다. fa가 출력값. 그러다 보니까 5, 4, 3, 2, 1, 2 곱해진 이 fa가 이 함수의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정제 예제입니다. 결집값 처리하는 거 첫 번째 했었는데요. 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is na 함수, na omit 함수, 함수의 속성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is na는 na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로 나타내죠. 요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na omit은 na인 데이터를 제거하는데 na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 행을 다 삭제를 하게 됩니다. 함수의 속성을 이용하는 것은 na.rm을 true로 하면 함수를 수행하면서 곧바로 na를 제거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